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이해훈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해훈 의원님 이제 자유로운 무대가 되셨습니다. 네, 짝꿍이 없이. 네, 시원하게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대선 레이스 아직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4개월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죠. 네,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좀 있으니까 초반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일단 이재명 후보는 역 컨벤션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것 같고, 아직까지. 예, 예. 윤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사실 만끽하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까지로 보면은 윤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난주 나온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네. 많게는 한 18%까지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예. 대부분 10%가 넘더라고요, 격차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그렇죠. 이게 추락하기 시작하면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추락이 시작되면 이거는 그때 반성해도 늦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새누리당 때였나요? 자유한국당 때였나요? 뒤에 백드랍에 아, 한 방에 훅 간다 쓰셨던 한 적이 방에 훅 있으셨죠? 아, 저희 한 방에 훅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그래서 이해훈 의원님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제 이제 박주민 민주당 그 의원과 인터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용민 민주당 그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은 지금의 이제 지지율 격차, 민주당과 대선 선대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 잘 이야기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반대 생각이에요.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강점이 상당히 이제 정책 역량이 있어 보이게 말씀도 잘하시고 언변도 화려하시고 네. 그런 강점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저는 이제 약점이 뭐라고 보냐면 네. 듣기에는 굉장히 사이다 같아요. 음흠. 그리고 혹하는 얘기를 잘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저는 사실 학자를 하다 온 사람이고 저는 이제 경제를 고민하다 온 사람인데 심지어 경제를 전공한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이제 일견 아하. 타당한 그런 얘기를 아주 조리 있게 잘 하시거든요. 네. 잘 하시는데 그래서 일견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걱정되는 면이 많은 얘기들이에요. 예. 과연 우리나라가 저렇게 가도 되나? 아. 그리고 이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들고 나오신 이제 기본소득도 처음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네.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반겼던 것 같아요. 반가워하고 예. 아, 이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셔서 처음에는 좀 점수를 많이 얻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에 6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라고 들고 나오시니까 얼마 전에 한국경제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보니까 77.3% 국민이 반대하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아하. 해보니까 오히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스 국민이나 이런 국민들하고는 달리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는 국민들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재명 그 브랜드가 붙어 있는 그런 정책들보다는 네. 좀 방향 전환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들 마음에 소구력이 더 있지 않을까. 네. 차라리 방향 전환을 할 때다. 예. 이렇게 보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컨벤션 효과, 네. 윤석열 후보가 누리는 컨벤션 효과가 곧 아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 본부장이라고 하죠. 본인 가족 그리고 네네. 부인 예, 장모님, 장모님, 예. 관련된 의혹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검증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로 이제 그런 민주당의 행태가 지금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이 있었을 때 또 추미애 장관이 있었을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팠습니까? 소위 말하면 샅샅이 훑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알기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반부패 특별 강력반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서 가장 잘 나간다. 수사를 제일 귀신같이 한다는 그런 에이스들을 다 대거 투입해 가지고 1년 반을 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털고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던 거잖아요. 아하. 근데 잊어봐가지고 또 시작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후보의 배우자를 뭐 소환한다고 계속 예고편을 하루 종일 뉴스에 내보내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 보시고도 별로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흔들리실 것 같으면 지지율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하. 오히려 그런 얘기가 계속 나가는데도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 보면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했다. 소위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은. 네. 조금 전에 이해운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전 국민 재난지원 금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신다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 이틀 사이에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국민의힘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선대위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요. 말도 네, 많고 네. 논란도 많은데. 저도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으세요? 근데 저도 관심만 있으시면 몰라요. 어떡하니까 저희한테 좀 알려주셔야죠. 네.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첩보는 잘 모르고요. 네. 어제 듣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네. 뭐 만든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함부로 방송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예, 당내에서 주로 들으시는 얘기는 어떤 방향이세요? 예, 뭐 이제 좀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뭐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 이게 바램인지 아, 정보인지 예. 근데 이제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는 봐요. 상식선에서 보면. 네. 왜냐하면 이제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당무 우선권도 갖고 후보가 선출이 되면 과거 저희가 뭐 이명박 대통령님 때부터 네. 수많은 대선 후보를 이제 모셔봤지만 결국은 당 대표가 당 후보 중심으로 당을 이렇게 재편을 해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만 뭐 sooner or later 그렇게 가지 않겠나 보고 예. 있죠. 그럼 그리고 김종인 전 이준석- 비대위원장은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예. 뭐 당무 우선권을 안 넘기겠다 그렇게 목리를 부릴 뿐도 아니고 그리고 후보 결국 선거라는 거는 대선은 후보라는 상품을 잘 팔아야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 우리 후보를 잘 포장하고 우리 후보를 우리가 귀하게 네. 포장을 해서 국민들께 선보여야 이기는 전쟁이다 보니까 예. 우리 후보를 흠집내거나 우리 후보를 스스로 격하하거나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을 만큼의 우리 당대표가 아하. 식견도 있고 네. 정치적인 눈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죠. 네. 그런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특히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당무라는 것이 이 대선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뭐 1,000억 원 가까이 아마 네. 추산될 그 자금의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쥐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맞습니다. 조직 맞습니다. 인사권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쉽게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어떻게 이 그 당규의 해석이 당무 우선권이 후보냐 대표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서요. 근데 이제 사실 법의 문제라기보다도 네. 정치는 법을 뛰어넘잖아요. 아, 현실이고 선거는 네.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가는 게 현실이죠. 그렇게 갈 것이다. 네, 그렇게 아하. 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당에서 그렇게 법, 당규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현실로 많이 가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거를 이기고 결국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당 지지자와 그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결국 우리 당 대표도 그걸 고민하실 거니까 네. 그렇게 가지 않겠나 보고 있죠. 예. 예. 당내에서 그런데 뭐 다른 의견들은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디나 이견은 늘 있습니다. 뭐 모든 100사람의 목소리가 100가지 다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주 크진 않고요. 예. 강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 목소리가 있다가도 이제 네. 정해지면 또 따르고 모아주고 그러죠. 네. 뭐. 예. 뭐 김종인 전 위원장님 원톱으로 가는 체제도 거의 굳어지고 있나요? 논의가? 그게 다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소수 의견도 있고 아하. 소수 의견도 있지만 이제 다수 의견이 만약에 모아지면 또 소수 네. 의견들은 또 이제 승복하고 아마 힘을 모아주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예,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문화와 관행 예.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이 네. 한 지붕 아래서 일을 하려면 합을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뭐 이혜원 의원님이야
누구나 다 아는 경제 전문가시라서 이 네. 문제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연이어 내놓는 그 경제 관련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아주 상충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종부세 관련 윤석열 후보 입장이 폐지하겠다는 건가요? 재산세랑 합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페이스북 글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상하게 언론 중에 일부가 폐지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버리는 바람에 좀 오해가 아. 생긴 것 같아요. 예. 페이스북 내용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문정부 들어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네. 이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당장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세율을 예. 조정한다든지 이제 공시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네. 이런 방안을 아하. 이제 하고 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재산세와 통합을 포함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검토이기 때문에 확정도 아니고 아하. 설사 그게 이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면제는 종부세 자체 전체를 폐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그걸 어떻게 폐지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지 네. 좀 많이 앞서 나가신 언론 보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이 그렇습니다. 네. 집값이 있잖아요. 근데 집값이 시세인데 네. 사실 시세에다 다 세금을 매기지는 않거든요. 음. 시세 중에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공시 가격에다가 또 100%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거 중에 일부만 과표로 잡잖아요. 예. 그럼 그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비율을 곱해서 그게 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세, 음. 공시 가격, 네. 공정시장 가격, 그다음에 이제 세율 이 네 네. 가지가 문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다 올랐습니다. 아하. 근데 이건 다 정부가 올린 거잖아요. 예. 사실 시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올랐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 네 가지를 그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올린 게 아니거든요. 네. 정부 정책 탓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원인 행위를 한 건 아니고 정부의 정책 탓으로 올랐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오른 세금은 사실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집을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팔면 또 양도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주변으로는 이사를 못 가는 게 네. 주변은 집값이 또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오래 살던 집을 떠나서 멀리 낯선 곳으로 가야 되니까 평온한 주거 안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앗아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일은 하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부담을 완화해줘서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으로 완화를 해줘서 아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좀 해보자. 이게 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얘기의 요지죠. 네.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가만히 그냥 오래 사셨는데 갑자기 집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이는 바람에 세금이 늘어나신 분들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민의로 이미경님께서 이런 말을 주셨어요. 종부세 낼 사람이 2%도 안 된다는데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약 1.7% 정도로 추산이 되죠. 작년에 1.7%였는데 네. 아마 올해는 좀 늘어날 겁니다. 네. 막 2%라고 치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도 역시 어쨌든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고액의 그런 주택 소유자들이신데 특히 다주택자도 많고요. 이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거냐 이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세금 내고 우리 국민이고 근데 우리 국민인데 정부가 한 정책 탓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정부가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막아드리는 게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막아드리는 게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그럼 그런 분들은 2%한 75만 명 되는 분들은 그러면 네. 죽어라. 하고 내버리는 게 정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정책만 하겠다면 이분들만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이 정책은 수백 개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아하. 이분들도 예.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막아드리고 네. 또 다른 부당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다 막아드리고 통합적인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예. 예,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가 네. 주장하고 나섰죠.
올랐죠. 그러면서 90% 이상의 국민들이 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네. 평가하기가 참 이른 면은 있는데 예.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현재 보유세의 평균 세율이 0.17%다. 이걸 1%까지 올리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럼 한 6배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유세가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하. 종부세만 보유세가 아니고 재산세 네.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는 재산세가 그렇죠. 보유세거든요. 예. 근데 이 재산세가 지금 집값이 올랐고 공시가격이 올랐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걸 6배로 올리는데 아하.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시냐면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모두에게 혜택이 들어갈 예, 것이다. 그러면서 예. 기본소득 그걸 재원으로 쓰겠다는데 기본소득이 알겠습니다. 네. 30조라는 거예요. 예.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말씀만 드릴게요. 월 5만 원 드리려고 예, 고맙습니다. 보유세를 6배를 올린다는 건 너무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